강지혁의 삶은 거대한 얼음 궁전 같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의 눈앞에는 수조 원대의 자산이 쌓인 거대한 기업의 명패가 놓여 있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그룹의 총수가 되었고 세상은 그를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8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불의의 사고로 잃은 후 그의 심장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고요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은 빛을 잃었고 모든 소리는 의미를 잃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일과 빛과 소리가 없는 세상에 갇힌 외동딸 강서아뿐이었다. 강서아는 8살이었다.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제잘거릴 나이였지만 서아의 세상은 온통 침묵과 어둠으로 채워져 있었다. 선천성 시각장애와 언어장애,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볼 수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는 아이. 지혁은 서아를 위해 세상 최고의 의사와 치료사를 고용했지만 그 어떤 노력도 서아의 세상을 밝혀주지는 못했다. 서아는 늘 자신의 방에서 홀로 인형을 안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작고 여린 어깨는 지혁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다. 그날도 그랬다. 지혁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저택은 으리으리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는 정원 앞을 지날 때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늦은 시간인데도 서아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창문 틈으로 서아의 모습이 보였다. 서아는 부모의 부주의로 인해 잠시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공이 들려 있었다. 서아는 공을 만지작거리다 그만 손에서 놓쳤다. 공은 굴러서 정원의 담장을 넘어 길가로 떨어졌다. 서아는 공이 떨어진 소리에 놀란 듯 손을 허우적거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부모는 서아의 방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지혁은 차를 세우고 서아를 향해 달려가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정원 담장 너머 길게 두 소녀가 서 있었다.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채 그들의 얼굴에는 추위와 함께 고단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큰 소녀, 한소라와 8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 하나나였다. 그들은 서아의 공을 주워 들었다. 언니, 이거 봐 공이야. 하나가 해맑게 웃으며 소리쳤다. 소라는 공을 들고 서아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창문 너머에서 손을 허우적거리며 공을 찾는 듯했다. 저 아이가 공을 잃어버린 것 같아.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라는 주저없이 담장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도 언니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공을 내밀었다. 서아는 처음에는 낯선 이들의 존재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작은 손으로 공을 만졌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가씨, 이 공 아가씨 건가요? 하나가 서아에게 물었다. 그녀는 서아의 눈이 초점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소라는 서아의 눈을 보고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서아의 손을 잡았다. 손님, 저희가 공을 가져다 드렸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다. 서아는 소라의 손길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서아의 입에서 희미하게 하는 소리가 새어나온 것이다. 지혁은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아는 8년 동안 한 번도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그는 채소 내려 그들을 향해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그는 멈춰 섰다. 아이들은 서아의 반응에 기뻐하며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아가씨, 이 곡 예쁘죠? 이거 아가씨가 좋아하는 색인가요? 하나가 제잘거렸다. 소라는 서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 저희는 공을 찾아서 가져다 드린 거예요. 아가씨가 공을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서아는 소라와 하나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더욱 활짝 웃었다. 그녀의 입에서 다시 한번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소라와 하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서아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소라는 차분한 목소리로, 하나는 해맑은 목소리로 번갈아가며 책을 읽어주었다. 서아는 그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듯했다. 지역은 차 안에 숨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서아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았고 그녀의 입에서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동안 서아를 위해 최고급 치료를 제공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두 소녀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는 그들의 존재가 서아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얼마 후 보모가 서아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소라와 하나의 존재에 놀란 듯했다. 소라와 하나는 보모에게 공을 건네주고 서아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가씨, 다음에 또 올게요. 하나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서아는 그들의 손을 놓아주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은 서아의 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서아는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희미하게 손을 흔들었다. 지역은 두 소녀가 사라진 골목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낡고 허름한 골목길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잔상을 남겼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 김상회에게 전화했다. 김 비서, 방금 우리 집 정원에서 나간 두 소녀에 대해 조사해 주십시오. 한소라, 하나나,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십시오. 한시라도 빨리요. 지역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다시 서아의 방을 올려다보았다. 서아는 창가에 서서 사라진 소녀들을 향해 손을 뻗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지역은 이 아이들이 서아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아이들을 통해 서아의 세상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의 차가웠던 심장이 다시금 뛰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혁은 김 비서에게 한소라와 하나나 자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후에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서아의 얼굴에 피어났던 희미한 미소,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소리. 그 모든 것이 지역에게는 기적과 같았다. 그는 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서아의 세계에 균열을 낸 두 소녀의 존재가 너무나 궁금했다. 며칠 후 김 비서는 한소라와 하나나 자매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들고 지혁을 찾아왔다. 사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소라, 하나나는 박달동 산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머니 한민정 씨는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시고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고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다. 만성 신부전증, 투석 치료, 아르바이트.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참혹했다. 서아를 위해 최고급 치료를 제공하며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던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조건조차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한민정 씨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민정 씨는 8년 전 사장님의 부인 되시는 분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김 비서의 말에 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아내가 사망했던 그 사고, 그리고 서아가 시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얻게 된 그 끔찍한 날의 유일한 생존자 민정. 지혁의 머릿속에 8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결혼기념일을 맞아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났던 날, 갑작스러운 트럭과의 충돌, 그리고 불길에 휩싸인 차 안에서 겨우 서아만을 구해냈던 끔찍한 기억.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고, 유일한 생존자였던 한민정은 충격으로 기억을 잃어 아무런 증언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혁은 아내의 죽음과 서아의 장애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날의 진실을 파헤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한민정 씨가 그 사고의 생존자였다고요. 그녀는 기억을 잃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함께 강한 의구심으로 빛났다. 당시 경찰 조사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부인의 죽음과 관련된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CCTV가 모두 고장 나 있었고, 트럭 운전사의 진술도 어딘가 모르게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혁은 직감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아내의 죽음, 그리고 서아의 장애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한민정, 그녀는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열쇠일 수도 있었다. 김 비서, 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8년 전 사고를 재조사하십시오. 모든 증거를 다시 찾아내고 숨겨진 진실을 밝히십시오. 한민정 씨의 기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고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십시오. 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지혁은 한소라와 하나나 자매에게 접근했다. 그는 그들을 서아의 친구이자 놀이치료사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보상과 함께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소라와 하나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어색해했지만 서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빠르게 적응했다. 서아는 소라와 하나의 존재에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 소라는 서아의 손을 잡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야기해 주었다. 바람소리, 새소리, 빗소리. 하나는 서아의 손을 잡고 함께 그림을 그렸다.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며 서아는 세상의 색깔을 느끼는 듯 했다. 그들은 서아에게 점자책을 읽어주었고 수화를 가르쳐 주었다. 서아는 그들의 순수한 사랑과 노력 덕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희미한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다. 지혁은 서아의 변화에 감격했다. 그는 카메라를 통해 새 소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아를 위해 최고급 치료를 제공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두 소녀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는 그들의 존재가 서아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한민정은 달랐다. 그녀는 지혁의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그에게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고 믿었지만 지혁은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깊은 슬픔을 읽었다. 지혁은 민정에게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그녀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려 노력했다. 심리치료와 최첨단 기억 회복 치료를 병행했지만 민정의 기억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악몽에 시달리며
과거의 단편적인 이미지들에 괴로워했다. 어느 날 저녁, 지혁은 민정과 서아, 소라, 하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제잘거렸다. 서아는 소라와 하나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때 갑자기 민정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의 눈은 알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찼다.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지혁의 라이터를 보았다. 8년 전 사고 당시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불길의 이미지와 겹쳐지는 듯했다. 민정은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을 뒤엎었다. 안 돼 부리야.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함께 절규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몸은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발작을 일으키는 듯했다. 지혁은 당황하여 민정에게 달려갔다. 민정 씨, 진정하세요.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소라와 하나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서아 또한 엄마의 불안정한 기운을 감지한 듯 몸을 떨며 울음을 터뜨렸다. 저녁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혁은 민정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녀의 발작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결국 의료진을 불러 민정을 진정시켰다. 민정은 진정제를 맞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혁은 침대에 누워 잠든 민정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기억 속에 8년 전 사고에 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강성그룹의 어두운 비밀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밤이 깊어지고 지혁은 홀로 서재에 앉아 8년 전 사고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서아의 아픔을 치유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리고 민정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얼음 궁전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민정의 발작은 강지혁에게 8년 전 사고의 진실이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잃고 딸 서아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그 끔찍한 날의 그림자가 민정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혁은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민정의 기억을 되찾고 그날의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쳐야 했다. 그것은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서아의 세상을 밝혀줄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김은수 박사, 즉 한민정의 주치의이자 오랜 친구인 그녀를 찾아갔다. 김 박사는 민정의 발작이 사고와 관련된 트라우마로 인한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지혁은 김 박사에게 자신이 8년 전 사고를 재조사할 것이며 민정의 기억을 되찾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지혁의 진심을 느끼고 그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혁은 우선 민정의 심리치료를 강화했다. 그는 최고의 심리치료사를 주선하고 민정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다. 그는 또한 박준호 변호사에게 8년 전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재검토하고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지혁의 요청에 따라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과거 지혁의 아내와 민정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직감했다. 한편 강지혁의 저택에서 지내는 소라와 하나는 서아의 삶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소라는 서아의 손을 잡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서아에게 점자를 가르치고 손으로 세상을 느끼게 해 주었다. 하나는 서아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서아의 손을 잡고 종이에 색깔을 입히는 것을 도와주었다. 서아는 두 소녀의 순수한 사랑과 노력 덕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희미한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다. 어느 날 오후, 세 소녀는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서아는 소라와 하나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서아의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서아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소라는 서아를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었다. 하나는 서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서아 공주님,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서아는 소라와 하나의 따뜻한 위로에 반응하듯 희미하게 마라고 발음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엄마라는 단어였다. 지혁은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아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단어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서아의 입에서 나온 의미 있는 소리였다. 그는 소라와 하나가 서아의 세상을 밝혀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건은 민정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서아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터져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아의 변화는 민정의 기억 속에 꽁꽁 묶여있던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듯했다. 민정은 밤마다 더욱 생생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불길에 휩싸인 차 안에서 누군가의 절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어떤 얼굴, 그것은 강성그룹의 전무이사, 즉 강지혁의 숙부 강태식의 얼굴이었다. 민정은 잠에서 깨어나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심장은 광란하듯 뛰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강지혁을 불러달라고 애원했다. 지혁은 민정의 부름에 즉시 그녀의 병실로 달려갔다. 민정은 지혁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혁 씨,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날 사고는 강태식 전무의 지시로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당신의 부인을 죽였어요. 지혁은 민정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강태식 아버지의 동생이자 강성그룹의 실세, 그가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고 서아를 이렇게 만들었다니. 민정은 흐느끼며 계속해서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당신의 부인이 가지고 있던 기밀 서류를 빼앗기 위해 사고를 위장했어요. 저는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했고 그들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저는 겨우 살아남았지만 그들은 저의 기억을 지우고 저를 위협했어요. 민정의 기억은 파편적이었지만 그녀의 진술은 일관되고 명확했다. 그녀는 강태식과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지혁은 민정의 진술을 녹음하고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김 비서에게 모든 경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모든 진실은 지혁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비수와 같았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숙부가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의 아내의 죽음과 서아의 장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강태식의 탐욕과 권력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니. 그는 분노와 함께 복수심에 불탔다. 지혁은 박준호 변호사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박 변호사는 민정의 진술과 지혁이 그동안 수집했던 증거들을 토대로 강태식을 상대로 한 고발을 준비했다. 그는 강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강태식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민정은 기억을 되찾은 후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서아와 소라, 하나의 모습을 보며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민준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혁은 강태식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서아와 소라, 하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다. 그는 서아의 눈을 보며 속삭였다. 서아야, 이제 아빠가 너의 세상을 밝혀줄게. 너의 엄마의 억울함도 풀어줄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지혁은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내의 사진과 함께 민정의 녹취록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심장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정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민정의 증언은 강지혁의 손에 8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쥐어주었다. 강태식 전무가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고 서아를 고통받게 한 배후였다는 사실은 지혁의 마음을 찢어 놓았지만 동시에 강력한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숙부의 얼굴을 보고도 태연할 수 없었다. 지혁은 즉시 박준호 변호사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정의 녹취록과 그녀의 증언, 그리고 지혁이 그동안 수집했던 모든 증거들을 토대로 박 변호사는 강태식을 상대로 한 고발을 준비했다. 박 변호사는 지혁의 아내 사망 사건과 서아의 장애, 그리고 민정의 기억 상실이 모두 강태식의 권력과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었다. 한편 강태식은 지혁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민정과 소라, 하나의 존재를 제거하려 했다. 그는 은밀히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민정과 아이들을 납치하려 했지만 지혁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김 비서의 충성스러운 보고 덕분에 지혁은 강태식의 음모를 미리 파악했고 민정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 경호팀을 배치했다. 어느 날 저녁, 민정과 아이들이 병원에서 퇴원하여 지혁의 저택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들의 차를 가로막았다. 복면을 쓴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민정과 아이들을 납치하려 했다. 그러나 지혁이 미리 배치해둔 경호팀이 즉시 제압에 나섰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혁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김 비서가 그를 말렸다. 사장님, 지금은 사장님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괴한들은 모두 제압되었고 민정과 아이들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민정은 겁에 질린 듯 몸을 떨었지만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안도했다. 소라와 하나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만 지혁의 품에 안기자 이내 진정했다. 서아는 주변의 소란을 감지한 듯 불안해했지만 소라와 하나의 따뜻한 손길에 안정을 찾았다. 이 사건은 강태식의 죄를 명백히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지혁은 괴한들의 배후에 강태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즉시 박준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강태식을 살인 미수 및 납치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강태식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지혁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서아와 소라, 하나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다. 그는 그들에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와 행복을 되찾는 듯했다. 소라는 서아의 말벗이 되어주었고 하나는 서아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그림을 그렸다. 서아는 그들의 순수한 사랑과 노력 덕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희미한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다. 특히 서아의 가장 큰 변화는 말이었다. 소라와 하나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서아는 주변의 소리에 반응하며 단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아는 소라의 손을 잡고 또렷하게 소라라고 발음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소라라는 단어였다. 그 소리를 들은 소라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서아야, 서아가 말을 했어. 엄마, 아빠. 민정은 서아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단어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아를 바라보았다. 지혁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서아의 입에서 나온 의미 있는 소리였다. 그는 소라와 하나가 서아의 세상을 밝혀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정은 서아의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서아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함께 서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민정은 지혁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8년 전 사고에 대한 모든 기억의 파편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강태식이 사고 현장에서 지혁의 아내에게서 어떤 서류를 빼앗으려 했으며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자세히 진술했다. 그녀의 진술은 강태식의 죄를 명백히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지혁은 민정의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했다. 그는 박준호 변호사에게 민정의 증언을 토대로 강태식을 상대로 한 살인 혐의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강태식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절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탐욕과 권력욕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강태식의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혁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기 위해 모든 진실을 증언했다. 민정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8년 전 그날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법정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재판 결과 강태식은 아내 살인교사, 살인미수, 납치교사, 그리고 기업 비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희대의 악인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강태식의 몰락은 강성그룹 내부의 모든 어둠을 걷어냈다. 민주는 강성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재정비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숙부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하며 강성그룹을 진정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혜서와 재단을 설립하여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과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강성그룹의 기업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지역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심장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그의 눈빛에는 온기와 생기가 깃들었다. 그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와 행복을 되찾았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길거리에서 두 어린 소녀를 만나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들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강태식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고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강성그룹과 강지혁의 삶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민주는 강태식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고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들까지 책임지며 강성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재정비했다. 그는 지혜서와 재단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그리고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시켰고 강성그룹은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강지혁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갑고 쓸쓸한 곳이 아니었다. 한소라와 한하나, 그리고 강소아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세 소녀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소라는 서아의 눈이 되어 세상을 이야기해 주었고, 하나는 서아의 손을 잡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서아는 두 언니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고, 점자를 익혀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강지혁은 서아의 변화에 감격했다. 그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이 박혔던 슬픔과 죄책감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아를 위해 최고급 치료를 제공했지만 그 어떤 것도 소라와 하나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는 그들의 존재가 서아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한민정은 딸들의 노력으로 서아가 점차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굳게 닫혔던 자신의 마음 또한 서아의 변화와 함께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지혁은 민정의 심리치료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그녀의 과거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민정과 지혁은 서아와 아이들을 통해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점차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아의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서아는 민준의 무릎에 앉아 손으로 그림책을 더듬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소라와 하나는 서아의 옆에 앉아 엄마 미소를 지었다. 그때 서아의 입에서 또렷하게 아, 빠라는 단어가 터져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서툴렀지만 분명히 아빠라는 단어였다. 민주는 충격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서아의 입에서 나온 의미 있는 단어였다. 그는 서아를 꼭 끌어안았다. 서아야, 아빠 딸. 서아가 아빠라고 불렀어.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소라와 하나는 서아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아의 기적 같은 변화에 자신들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민정은 병실 문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아의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터져 나오는 순간 그녀의 잃어버렸던 기억 속에서 또 다른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고 당시 불길에 휩싸인 차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던 지혁 아내의 마지막 절규. 내 딸. 서아를 부탁해. 그 목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민정은 충격으로 휘청거렸다. 그녀는 서아의 아빠라는 단어가 지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서아의 진짜 아버지를 향한 것일 수도 있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얽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민정은 그날 밤 지혁에게 8년 전 사고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기억 파편을 이야기해 주었다. 지혁 씨, 제가 기억이 났어요. 사고 당시 당신의 부인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서아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혁은 민정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서아 말고 또 다른 아이, 그는 자신의 아내가 사망한 후 서아 외에는 다른 아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김은수 박사에게 아내의 과거 의료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박사는 지혁의 요청에 따라 아내의 과거 의료 기록을 재검토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혁의 아내는 사고 당시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한 아이는 유산되었지만 다른 한 아이는 극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쌍둥이 서아 외에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니.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곧바로 박준호 변호사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박 변호사는 강태식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감옥으로 그를 찾아갔다. 강태식은 모든 것을 잃은 폐인이 되어 있었지만 민준의 질문에 희미하게 웃었다. 네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한 아이는 사고 당시 죽었다고 보고받았다. 아니, 죽었어야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섬뜩한 악의가 담겨 있었다. 강태식의 말을 들은 지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김은수 박사에게 당시 아내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를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 의사는 이미 오래전 은퇴하여 해외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산을 동원하여 그 의사의 행방을 추적했다. 한편 은서와 은별은 서아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서아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지혁은 아이들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서아가 아빠라고 불렀던 그 단어가 어쩌면 잃어버린 또 다른 아이를 향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혁의 노력 끝에 마침내 당시 아내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의사는 늙고 병든 모습이었지만 8년 전 그날의 기억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혁의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으며 한 아이는 유산되었지만 다른 한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리고 그는 강태식의 지시로 살아남은 아이를 몰래 빼돌려 어느 보육원에 맡겼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강태식은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지혁에게는 한 아이만이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지혁은 의사의 고백에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이 끝이 없었다. 그는 의사에게 그 보육원의 이름을 물었다. 의사는 희미하게 희망보육원이라고 답했다. 지혁은 즉시 보육원으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또 다른 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보육원 기록을 확인한 지혁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8년 전 사고 당시 강태식의 지시로 보육원에 맡겨졌던 아기는 하나나였다. 지혁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하나,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보살펴왔던 그 아이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이었다니. 서아의 쌍둥이 동생이었다니. 그는 소라와 하나의 해맑은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은 자신의 딸들을, 그것도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지냈던 자신의 딸들을 지켜주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은인들이었다. 운명은 이렇게나 잔인하고 기묘했다. 지혁은 충격과 감격, 그리고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강지혁은 손에 든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다. 하나나 그의 눈앞에 해맑게 웃는 8살 소녀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자신의 잃어버린 딸, 서아의 쌍둥이 동생이 바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보살핌 아래 자라고 있었다니. 이 기묘하고도 잔인한 운명의 장난에 지혁은 망견자실했다. 그의 아내의 마지막 유언처럼 느껴졌던 내 아이를 지켜줘라는 말이 이제야 비로소 모든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나는 아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마지막 희망이자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잃어버린 가족이었다. 충격과 감격,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아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이 지혁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품 안에서 웃고 뛰놀던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보육권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기록에는 8년 전 사고 당시 한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왔고 그 아이가 강태식의 지시로 희망 보육권에 맡겨졌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지혁은 즉시 박준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박 변호사는 지혁의 충격적인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사장님, 이는 강태식의 또 다른 추악한 범죄입니다. 아내분의 사망사고 은폐를 넘어 자녀까지 유기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 강태식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지혁은 박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했다. 그는 강태식을 상대로 한 친자확인 소송과 함께 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고발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하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는 가장 먼저 한민정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정은 하나의 정체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딸처럼 아끼고 보살폈던 아이가 지혁의 딸이자 서아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나가 강지혁 씨의 딸이라고요. 서아의 쌍둥이 동생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혁은 민정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정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정 씨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게 되어 죄송합니다. 민정은 지혁의 사과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하나가 친아버지를 찾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민정은 지혁에게 부탁했다. 지혁 씨, 하나에게는 아직 이 모든 진실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는 아직 너무 어려요. 이 모든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에게 엄마가 될 수 없지만 그녀의 곁에서 끝까지 그녀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민정의 목소리에는 하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 지혁은 민정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는 우선 강태식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준호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강태식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강태식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손발은 모두 묶인 상태였다. 친자확인 소송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언론은 강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의 존재에 대해 대서특필했고 강태식의 추가적인 악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태식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박 변호사는 과학적인 증거와 함께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의 증언을 제시하여 그의 죄를 명백하게 입증했다. 결국 하나는 법적으로 강지혁의 딸이자 강서아의 쌍둥이 동생임이 확인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서아는 언니 소라와 함께 언론의 보도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가린 채 태어났던 세상에 또 다른 쌍둥이 동생이 있었고 그 동생이 바로 자신의 친구 하나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서아는 하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하나야, 너는 내 동생이야. 내가 아빠라고 불렀던 게 어쩌면 너였을지도 몰라.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서아의 고백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빠와 쌍둥이 언니가 생겼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서아를 꼭 끌어안았다. 언니, 내게 언니가 생겼어. 그리고 아빠도, 소라는 두 동생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서 동생들을 지켜왔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아빠와 따뜻한 가정이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민정의 옆에서 민정의 손을 잡았다. 엄마, 하나에게 아빠가 생겼어. 이제 하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민정은 소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하나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슬픔과 함께 하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하나를 보며 속삭였다. 하나야, 사랑한다.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강지혁은 하나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하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네 존재를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죄송하다. 이제부터 아빠가 너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서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강태식은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하나가 지혁의 딸임이 밝혀지자 절규하며 발버둥 쳤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권력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조카딸까지 유기했다는 사실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지혁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심장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그의 눈빛에는 온기와 생기가 깃들었다. 그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와 행복을 되찾았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길거리에서 만난 두 어린 소녀와 그들의 엄마를 통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들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강태식의 죄가 만천해 드러나고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강성그룹과 강지혁의 삶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민주는 강태식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고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들까지 책임지며 강성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재정비했다. 그는 지혜서화 재단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그리고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시켰고 강성그룹은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강지혁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갑고 쓸쓸한 곳이 아니었다. 한소라와 한하나, 그리고 강서아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세 소녀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소라는 서아의 눈이 되어 세상을 이야기해 주었고 하나는 서아의 손을 잡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었다. 서아는 두 언니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고 점자를 익혀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강지혁은 서아의 변화에 감격했다. 그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이 박혔던 슬픔과 죄책감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아를 위해 최고급 치료를 제공했지만 그 어떤 것도 소라와 하나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는 그들의 존재가 서아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한민정은 딸들의 노력으로 서아가 점차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굳게 닫혔던 자신의 마음 또한 서아의 변화와 함께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지혁은 민정의 심리치료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그녀의 과거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민정과 지혁은 서아와 아이들을 통해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점차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아의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서아는 민준의 무릎에 앉아 손으로 그림책을 더듬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소라와 하나는 서아의 옆에 앉아 엄마 미소를 지었다. 그때 서아의 입에서 또렷하게 아, 빠라는 단어가 터져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꾸 서툴렀지만 분명히 아빠라는 단어였다. 민주는 충격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서아의 입에서 나온 의미 있는 단어였다. 그는 서아를 꼭 끌어안았다. 서아야, 아빠 딸. 서아가 아빠라고 불렀어.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소라와 하나는 서아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아의 기적 같은 변화에 자신들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민정은 병실 문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아의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터져 나오는 순간 그녀의 잃어버렸던 기억 속에서 또 다른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고 당시 불길에 휩싸인 차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던 지혁 아내의 마지막 절규. 내 딸, 서아를 부탁해. 그 목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민정은 충격으로 휘청거렸다. 그녀는 서아의 아빠라는 단어가 지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서아의 진짜 아버지를 향한 것일 수도 있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얽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민정은 그날 밤 지혁에게 8년 전 사고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기억 파편을 이야기해 주었다. 지혁 씨, 제가 기억이 났어요. 사고 당시 당신의 부인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서아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혁은 민정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서아 말고 또 다른 아이, 그는 자신의 아내가 사망한 후 서아 외에는 다른 아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김은수 박사에게 아내의 과거 의료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박사는 지혁의 요청에 따라 아내의 과거 의료 기록을 재검토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혁의 아내는 사고 당시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한 아이는 유산되었지만 다른 한 아이는 극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지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쌍둥이 서아 외에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니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곧바로 박준호 변호사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박 변호사는 강태식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감옥으로 그를 찾아갔다. 강태식은 모든 것을 잃은 폐인이 되어 있었지만 민준의 질문에 희미하게 웃었다. 내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한 아이는 사고 당시 죽었다고 보고받았다. 아니, 죽었어야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섬뜩한 악의가 담겨 있었다. 강태식의 말을 들은 지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김은수 박사에게 당시 아내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를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 의사는 이미 오래전 은퇴하여 해외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산을 동원하여 그 의사의 행방을 추적했다. 한편 은서와 은별은 서아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서아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지혁은 아이들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서아가 아빠라고 불렀던 그 단어가 어쩌면 잃어버린 또 다른 아이를 향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혁의 노력 끝에 마침내 당시 아내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의사는 늙고 병든 모습이었지만 8년 전 그날의 기억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혁의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으며 한 아이는 유산되었지만 다른 한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리고 그는 강태식의 지시로 살아남은 아이를 몰래 빼돌려 어느 보육원에 맡겼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강태식은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지혁에게는 한 아이만이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지혁은 의사의 고백에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이 끝이 없었다. 그는 의사에게 그 보육원의 이름을 물었다. 의사는 희미하게 희망 보육원이라고 답했다. 지혁은 즉시 보육원으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또 다른 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보육원 기록을 확인한 지혁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8년 전 사고 당시 강태식의 지시로 보육원에 맡겨졌던 아기는 하나나였다. 지혁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하나. 그의 눈앞에 해맑게 웃는 8살 소녀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자신의 잃어버린 딸, 서아의 쌍둥이 동생이 바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보살핌 아래 자라고 있었다니. 이 기묘하고도 잔인한 운명의 장난에 지혁은 망연자실했다. 그의 아내의 마지막 유언처럼 느껴졌던 내 아이를 지켜줘라는 말이 이제야 비로소 모든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나는 아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마지막 희망이자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잃어버린 가족이었다. 충격과 감격,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아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이 지혁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품 안에서 웃고 뛰놀던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보육원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기록에는 8년 전 사고 당시 한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왔고 그 아이가 강태식의 지시로 희망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지혁은 즉시 박준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박 변호사는 지혁의 충격적인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사장님, 이는 강태식의 또 다른 추악한 범죄입니다. 아내분의 사망사고 은폐를 넘어 자녀까지 유기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 강태식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지혁은 박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했다. 그는 강태식을 상대로 한 친자 확인 소송과 함께 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고발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하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는 가장 먼저 한민정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정은 하나의 정체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딸처럼 아끼고 보살폈던 아이가 지혁의 딸이자 서아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나가 강지혁 씨의 딸이라고요. 서아의 쌍둥이 동생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혁은 민정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정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정 씨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게 되어 죄송합니다.
민정은 지역의 사과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하나가 친아버지를 찾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민정은 지혁에게 부탁했다. 지혁 씨, 하나에게는 아직 이 모든 진실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는 아직 너무 어려요. 이 모든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에게 엄마가 될 수 없지만 그녀의 곁에서 끝까지 그녀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민정의 목소리에는 하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 지혁은 민정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는 우선 강태식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준호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강태식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강태식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손발은 모두 묶인 상태였다. 친자 확인 소송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언론은 강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의 존재에 대해 대서특필했고 강태식의 추가적인 악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태식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박 변호사는 과학적인 증거와 함께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의 증언을 제시하여 그의 죄를 명백하게 입증했다. 결국 하나는 법적으로 강지혁의 딸이자 강서아의 쌍둥이 동생임이 확인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서아는 언니 소라와 함께 언론의 보도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가린 채 태어났던 세상에 또 다른 쌍둥이 동생이 있었고 그 동생이 바로 자신의 친구 하나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서아는 하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하나야, 너는 내 동생이야. 내가 아빠라고 불렀던 게 어쩌면 너였을지도 몰라.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서아의 고백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빠와 쌍둥이 언니가 생겼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서아를 꼭 끌어안았다. 언니, 나에게 언니가 생겼어. 그리고 아빠도. 소라는 두 동생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서 동생들을 지켜왔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아빠와 따뜻한 가정이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민정의 옆에서 민정의 손을 잡았다. 엄마, 하나에게 아빠가 생겼어. 이제 하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민정은 소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하나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슬픔과 함께 하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하나를 보며 속삭였다. 하나야, 사랑한다.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강지혁은 하나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하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네 존재를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죄송하다. 이제부터 아빠가 너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서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강태식은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하나가 지혁의 딸임이 밝혀지자 절규하며 발버둥 쳤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권력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조카딸까지 유기했다는 사실에 대한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지혁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심장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그의 눈빛에는 온기와 생기가 깃들었다. 그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와 행복을 되찾았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길거리에서 만난 두 어린 소녀와 그들의 엄마를 통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들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만남이었다.